83쪽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383쪽 주식회사 삼일전자의 공제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부분을 이제 해볼 텐데요. 공제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 FAT 1급에서 나오는 그 수준보다 더 복잡한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관한 것인데, 네, 요거는 FAT 1급에서는 안 나오지만 TAT 2급에서는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그리고 재계산, 네, 이런 것 등에 관한 거가 추가가 돼요. 자, 한번 읽어보면서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 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떤 것이냐?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기단세를 발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경우 해당하는 사유별로 구분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겁니다. 네, 여기 쭉 열거된 것들은 우리가 많이 해본 것도 있죠. FAT 1급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는 편인데 여하튼 이런 게 있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불공제죠. 또 비사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이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 이것도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면세 관련분, 요게 이제 FAT 1급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아예 면세 관련분이었으면은 전부 다 면세분이었으면 매입세 공제 안 받아요. 그런데 이제 공통 매입세액에 관련된 게 나온다 이거죠. 요 밑에 여기. 또 토지의 자본적 지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네, 매입세액 불공제. 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발급받은 매입세액, 네, 요거 매입세액 불공제. 뭐 금구리 계좌의 미사용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시험에는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안 해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이거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자, 공통매입세액이라는 건 뭐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 그 매입된 재화나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공동으로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공통으로. 그렇다면은 전부 과세사업에 쓰고 있다면 매입세액을 다 받으면 되는데 일부가 면세사업에 쓰이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 이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합리적으로 안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합리적으로 안분하는 방법은 뭐냐? 매출액으로 안분을 해요. 매출액으로. 그래서 예정신고 때 그러면 3개월치를 매출액으로 안분해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비율이 계속 똑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걸 정산이라는 걸 하게 된다 이거죠. 정산은 6개월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6개월치. 예정신고는 3개월치를 가지고 하는데 정산은 6개월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산해가지고 너무 매입세액을 많이 공제받았으면 다시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을 다시 납부해야 되고, 또 너무 적게 받았으면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아야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산한다고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입세액의 안분정산. 공통매입세액은 1기 또는 2기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야 하므로 예정신고 시 안분계산을 한 경우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분하고 확정신고분을 합친 금액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해야 된다 이거죠. 예정신고 시에는 공통매입세액이 있었으나 확정신고 시에 공통매입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확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시 적용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정산을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정신고 때 한 게 있으면 확정신고 때 꼭 안분계산하라 이거예요. 정산, 정산을 꼭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렇게 예정신고 때 어떻게 했다. 그래서 확정신고 때 정산을 하라라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재계산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범위는 있는데
예, 재계산이 나왔다 그러면 좀 어렵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주로 정산하는 게 문제가 나오는데 재계산은 무엇이냐면은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재계산이라는 것은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해가지고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서 사용될 거란 말이에요. 공통매입세액의 고정자산의 경우에. 그러면 취득 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만 안분 계산을 하면 부당하거나 납세자가 불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매입세액 공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따라서 과세 면세 공통사용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취득일 이후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이건 정산이라고 안 하고 재계산이라고 하는데,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감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추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재계산 조건은 뭐냐?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 면세 비율이 추후 과세기간에 5% 이상의 증가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재계산을 해라 이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어야 재계산에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이 감가상각 자산이고 그 면세 비율이 5% 이상 증가나 감소했을 경우에는 재계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산은 어디?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안분 계산을 한 경우에, 안분 계산했다가 면세 비율이 달라졌어요. 크게. 그러면 재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식은 건물이나 구축물은 면적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기타 감가 아니 그게 아니라 건물이나 구축물은 1년에 5% 아니요. 한 1과세기간에 5%. 1과세기간. 그래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1년이면 2번이 경과가 되죠. 그러니까 1년이면 10%씩 그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년에 10%니까 건물이나 구축물은 재계산을 10년까지만 하고 10년이 지나면 재계산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기타 감가상각 자산,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1과세기간당 25%씩 감가를 해요. 그러면은 1년이면 어떻게 돼요? 50%가 되죠. 1년이면 2개 과세기간이니까 2 곱하기 25는 50%죠. 그러면 2년. 그러니까 건물이나 구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감가상각 자산은 2년이 경과하면 그냥 2년으로 재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이후에는 재계산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 자,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 부가가치세 신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이랬습니다. 자, 1번이 하나 있고 1번은 선물 세트. 그러면 이거는 접대비. 그 다음에 2번은 타이어 교체. 이건 소형 승용차. 그 다음에 3번은 전자부품인데, 네, 전자부품을 공통 매입했네요. 과세와 면세. 요거 이제 안분 계산. 네, 4번은 이것과 관련해서 데이터로 주어진 거예요. 4번. 3, 4번은 이제 이어서 우리가 자료를 봐야 되겠네요. 자, 지금 3건의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1번과 2번
1번과 2번은 우리 FAT 1급에서 우리 불공을 했던 그 내용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남마트에서 매출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자, 외상으로 샀군요. 미수금 처리하면 되겠죠. 자, 8월 11일 거 이렇게 입력합니다. 8월 11일. 자, 공제 받을 수 없는 세금 계산서죠. 54번. 불공제 사유는 접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9번 접대비 관련 매입세. 그리고 거기다가 선물 세트라고 써주시고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3++N. 거래처는 강남마트가 되겠고 전자세금은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해주셔야 되겠고 전자 입력으로. 자, 분계는 혼합 분계해야죠. 3번 혼합 분계하시고 원자료를 접대비로 하시는데 이게 무슨 거래처? 매출처. 그러니까 813번. 자, 대금을 외상으로 했으므로 대변에 미지급금 253번 330만 원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자, 선물 세트 300만 원 미지급금 처리했죠? 예, 접대비. 그래서 불공유형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거 두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한공자동차 정비 주식회사의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를 수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 하는 말은 이 자동차 수리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는 것은 비용 처리하라는 것이니까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라 이거예요. 자, 2000cc짜리 승용차를 수리한 비용은 우리가 매입세 공제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8월 12일 거 54번 불공으로 입력합니다. 12일 54번 불공. 이거는 3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에 관한 것이죠. 수리비니까. 자, 품명에는 타이어 교체. 150만 원. 거래처는 한공 자동차 정비.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이고요. 대금은 이것도 역시 외상으로 했네요. 그러면 혼합분계로 하시고 원재료를 차량 유지비로 바꿔야죠. 자, 근데 이 차가 어디 차예요? 관리부 차니까 생산부 차가 아니니까 500번대 쓰지 마시고 800번대 822번 차량 유지비로 하시고 세금까지 차량 유지비에 포함돼야 되죠. 자동으로 포함됐어요. 내려와서 대변에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253번이 되겠습니다. 165만원. 미지급금 165만원.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지금 11일 거고 12일 거는 뭐 안분계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재계산이라든가 이것이 필요 없는 거죠. 접대비하고 차량 유지비로 불공으로 처리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걸 보시면 자, 주식회사 대신으로부터 공통사업에 사용할 원재료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을 할 거다. 그리고 그 밑에 4번 자료까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1000만 원인데 부가세가 100만 원인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자료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고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여기 지금 2기 예정신고 기간이죠. 7월부터 9월이면 그래서 전체 매출이 5억인데 그 중에 면세분이 2억이래요. 2억 그러니까 5분의 2 40%만큼이죠. 40% 즉 100만 원 중에서 40만 원은 공제 못 받고 60만 원은 공제 받을 수 있게끔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기입력된 매출 데이터는 무시하고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안분 계산한다. 그러니까 안분 계산하는 자료를 이 숫자를 그냥 넣어라 이거예요. 자동으로 입력된 거는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자료 2가 뭐가 있습니까? 매입가액 중 안분 계산 내역 8월 13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사용분 1000만원 자료 2는 1000만원 또 네,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8월 13일 거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자, 13일 입력하시고 불공으로 입력합니다. 불공인데 이 불공제 사유를 이번에는 4번이 아니라 5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분이라는 걸 선택을 해요. 불공제로 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분.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전자부품이라고 해주시고요. 전자부품 공급가액 100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대신해서 샀어요.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해주시고요. 자, 분계는 외상으로 샀죠? 네, 외상. 그러면은 2번 분계하겠습니다. 외상 분계. 그러면은 원재료 전자부품 원재료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이게 부가세가 없죠. 공제받을 수 없는 거니까 1100만 원이 모두 원재료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안분계산해서 이제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불공제니까 나중에 60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잡아야 되겠죠. 이 중에서 이제 그 계산을 우리가 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자료 4번에 의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자료를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클릭하셔가지고 부가가치세의 그 부속 서류 중에 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여기 가운데 있네요.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내역 불러오기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거 기간을 입력해야지. 7월부터 9월로 입력하시고 자, 여기에 보면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소형 승용차 관련한 거 승용차 수리한 거 150만 원
그 다음에 접대비로 지출한 선물 구입비 300만 원은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들어와 있죠. 세금 45만 원. 자, 그런데 여기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 여기 지금 1000만 원 들어와 있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돼요.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 공식이 나와 있죠. 공통매입세액 100만 원을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으로 여기 수식이 들어있는데 이 데이터를 무시하고 아까 그 표에서 우리 교재에서 주어준 이 실적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기입력된 매출 데이터는 무시하라.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안분 계산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 이 실적에서 가져오는 거 이거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이걸 고쳐줘야 돼요. 자, 여기 12번에 총 공급가액 등 여기를 5억으로 고쳐볼까요? 5억이었죠? 500 플러스 그 다음에 13번이 뭐예요? 면세 공급가액이죠? 면세 공급가액이 아까 2억이었죠? 2억. 네, 그 자료 4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 2억을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14번에 불공제 매입세액이 40만 원이 된다 이 말이죠. 불공제 매입세액이 40만 원 나오잖아요. 아까 40%였어요. 5분의 2는 40%. 그러면 60%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회계 처리해야 돼요.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공제 받을 수 있는 60만 원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잡아주고 지금 아까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작성할 때는 이게 다 뭘로 잡혀 있어요? 원재료로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재료에서 빼주고 자산 감소시켜주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60만 원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메인 매출 전표를 고치지 말고 일반 전표에서 그걸 해줍니다. 자, 일반 전표로 가볼까요? 자,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날짜가 지금 며칠 날짜입니까? 8월 13일 날짜로 여기 가서 봐요. 이거는 8월 13일 날짜로 해야 될까요? 과세기간 종료일인 9월 30일로 해야 될까요? 이거는 9월 30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안분 계산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지금 이익이 예정 신고할 때 9월 30일까지 3개월 실적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전자부품 매입한 8월 13일 분계가 아니라 9월 30일자로 해주는 거예요. 자, 일반 전표 날짜를 9월 30일로 입력합니다. 9월 30일로 하시고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거래처 적요 다 생략하시고 60만 원. 대변의 원재료 처음에 원재료로 전부 1100만 원을 다 원재료로 받단 말이에요. 매입세 공제 못 받을 걸로 불공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6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원재료에서 빼줘야죠. 153번. 그래서 대변의 원재료가 들어가면은 우리 어떻게 해요? 이거 타계정으로 대책 8번 한번 해줄까요? 타계정으로 대책 이거 안 넣어도 아마 되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자 6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부가세 대급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타계정 대체로 안 하더라도 아마 내부적으로 이것이 원가에 반영이 안 되도록 해놨을 거예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자, 원재료가 대변에 간다. 그러면은 이게 제공품으로 투입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제공품으로 투입된 것이 아니라 부가세 대급금에서 원재료를 취소시켜 주는 거예요. 원재료를 반품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죠. 원재료 금액을 줄여주는 거니까. 자, 한번 우리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봤는데 수행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수행 결과. 네. 자, 8월 11일 선물 세트 300만 원은 네. 54분 불공으로 하고 요 분계로 끝납니다. 접대비 처리하고. 그다음에 8월 12일 타이어 교체한 거 이것도 54분 불공으로 하면서 네, 차량 유지비로 하고 끝. 네, 8월 13일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분 이건 54번 불공으로 하면서 네, 외상으로 하면서 원재료에 1100만 원 처리했단 말이에요.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조회를 했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아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서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다가 5억을 입력했고 그 다음에 면세를 2억을 입력해서 여기 불공제 매입세액 40만 원이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아까 그것이 여기에 반영되는군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분도 이 자리에 조금 이따 조회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통매입세액 관련 회계처리를 일반전표에 9월 30일자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을 증가시키고 원재료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적요는 이 얘기가 안 나왔어요. 이거 적요를 안 걸어도 되는 모양이에요. 예. 저 원재료 대변에 갔을 때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안 걸어도 감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통매입세액 100만 원에서 빼기 40만 원에서 공제세액은 60만 원이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보면은 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이렇게 65만 원으로 될 것이다 이거죠. 그 내역은 이렇게 된다. 85만 원. 네, 그래서 그 내역은 이렇게 된다. 그래. 수행 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통매입세액 회계처리 방법을 보면요. 매입할 때는 이렇게 원재료로 불공매입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로 우리는 연습을 했으니까 불공매입으로 하는 경우로 보세요. 예. 그래서 원재료로 처리했다가 9월 30일자에 그 과세기간 종료일에 부가세 대급금 처리를 하죠. 원재료에서 빼주고. 우리는 이렇게 했고 만약에 그 공통매입세액을 54번 불공유형으로 하지 않고 51번 과세매입으로 전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100만 원을 전부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는 51번 과세매입으로 만약에 처리했다면 나중에 원재료에다가 40만 원을 더해주고 부가세 대급금에서 40만 원을 빼주는 이러한 회계 처리를 9월 30일자에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이것과 이것이 서로 비교되죠. 시험은 주로 우리는 이런 유형으로 연습을 주로 할 겁니다. 이런 유형으로. 예, 공통 매입세액은 일단 불공 처리했다가 나중에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는 걸로.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틀린 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도 맞다. 우리는 지금 이쪽에 있는 이 방법으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부속설이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여기 입력했는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을 한번 가볼게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조금 전에 여기 요 40만 원 불공으로 처리한 것이 여기 반영이 됐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400에 40만 원. 네. 자동차 구입 15만 원에 접대비 30만 원에다가 공통매입세액 40만 원 전부 합치면 85만 원. 85만 원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저장해 두시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저장하고 닫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확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7월부터 9월로 다시 조회해 보세요.
불러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하시고 네, 어디에 반영이 됐냐면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모두 여기에 반영이 됐다 이겁니다. 850에 85만 원. 그 내역은 여기 오른쪽에 비영업용 차량 150에 15만 원, 접대비 관련 300에 30만 원, 안분계산 400에 40만 원. 그래서 이거 모두 더하면 85만 원. 여기에 반영된 것을 우리가 16번에 불공제 내역이 반영이 된다. 자, 우리 안분계산하는 거 나중에 일반 전표에서 다시 정리분계하는 거 과세기간 종료일자로 예, 여기까지 마무리를 잘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는 뭐가 나올까요? 안분계산을 했으면 재계산이나 정산하는 거 나오겠죠? 네, 그래서 아마 뒤에 그런 문제가 또 하나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이제 간주 임대료가 나와요. 다음에. 그래서 이 간주 임대료도 TAT 2급에서는 출제가 되니까 네, 요 간주 임대료는 여러분이 우리가 처음 하는 거니까 좀 차분하게 해야 되거든요. 간주 임대료. 우리가 이론으로만 배웠죠? 간주 임대료가 뭔지 여러분 알긴 알잖아요. 이게 여기 보증금 5천만 원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5천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 이자에 해당되는 것을 수익으로 봐가지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간주 임대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월별로 받는 이 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 때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 시간에 쫓기면서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업을 끊고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요거 차분하게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남은 시간 동안에 질문하시고